이분은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복잡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스즈키 다이제츠 뭐 다가서 가기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이제 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내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늘 접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타인, 다른 사람이 있고 자연이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영원한 것, 초월적인 것, 깨달음, 뭐 신들의 세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키워드를 본다면은 나와 다른 것, 그다음에 영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요 구도로 갖고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스즈키 다이세스인데 1870년에서 1966년까지 이 젊어서는 엔카쿠지에서 선수행을 엔카쿠지가 어디 있는 절이냐면은 가마쿠라에 있습니다. 가마쿠라. 거기에서 선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니시다 키타로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철학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임재종의 이제 선을 한 거죠. 그러다가 1921년부터는 교토의 오타니 대학에서 이제 교편을 잡았더래요. 원래 이 사람이 그 정토 진종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교토의 오타니 대학이 이 정토 진종이 동서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쪽에 그 중심 대학입니다. 대학. 정토 진종. 그러면서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갖고 선불교하고 정토 진종을 영어로 그 영어 독자들한테 소개하는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각광을 이제 받았죠. 받고서 이 사람 덕분 때문에 일본은 이제 불교가 특히 선불교가 서구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선불교 하면은 젠 부디즘이라고 젠 부디즘. 그 젠이 선의 일본어 발음이에요. 예컨대 만약에 그 중국의 어떤 선불교의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일찍 영어권에 가서 소개를 했다면 아마 선불교가 찬 부디즘이라고 알려졌을 거예요. 이거 선점을 한 거죠. 한국선 지금은 선불교라고 영어권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여기 이제 나온 글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불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 사람의 자기의 그 마음의 고향인 이 정토 불교, 그중에서 정토 진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타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력.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이죠. 다른 사람의 힘. 이것이 이 정토 진종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에 있는 글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보통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러한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선불교는 요, 요 말하자면 나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내가 어떻게 선에서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건 선에서 나에 관한 얘기가 많고, 그다음에 정토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이 타력. 요거는 나와 영혼, 나와 신, 나와 초월적인 것, 부처. 요거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선 선에서의 깨달음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이제 보면은 이 사람 쓰는 것이 그 여기는 이제 즉비 이 논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affirmation in negation 부정 속에서의 긍정이에요. 부정 속에서. 근데 사실 이 즉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즉비가. 뭐뭘 한 즉, 요 즉, 요 말하고, 그 다음에 비, 아닌 것. 요 둘을 갖다가 했지 않은 생각하는데, 그, 이 영어에서는 의미가 조금 더 와닿아요. 와닿는데, 이 선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얻는 지혜라는 것이 부정 속에서의 긍정이라는 뜻이에요. 부정 속에서의 긍정.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전달이 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 이 불교에서의 그 지혜를 프라즈나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많이 번역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역부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프라즈나 위즈덤 반야지 자기는 이제 반야지라고 이제 위즈덤을 더 붙여가지고 반야지라고 표기하는 것을 아주 선호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산스크리트어인 위즈나냐하고 이제 구별이 된다. 이것의 위즈나냐에 있어서는 그 의식의 역할이 어떤 것을 다른 것 구별한다는 점, 이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한다는 것, 이것이 이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마음이 아니니 즉 이를 마음이라 이름한다. 이것이 바로 부정 속에서의 이제 긍정, 이것을 함의하는 그 affirmation in negation 의 논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반야지다. 이 잘 이제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근데 이 affirmation in negation을 이 다이세츠는 즉비라고 이제 썼어요. 즉비의 논리. 심, 비, 심, 즉, 시, 명, 심. 여기에서 요 즉 하나 하고 요 비를 따서 그 즉비의 논리라고 자기가 이 반야지의 그 핵심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이제 번역한 사람은 Logic of Affirmation in Negation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불교적 지혜, 어떤 선의 깨달음의 그 이제 핵심으로 가는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면은 영어로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이제 했어요. 여기 보면은 the mind is not the mind. Therefore, it is the mind.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음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뒤에 건 다른 차원의 마음이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마음이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정의 비가 곧 긍정의 즉이다. 따라서 두 요소가 서로 부정적인 관계에 있으면 그와 동시에 그 관계는 긍정이다. 긍정의 반대가 부정은 아니다. 도리어 부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긍정 그 자체인 셈이다. 그래서 제가 그 조용하게 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어나니까 또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선에 있어서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이런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A가 A로 확정되려면 A는 A가 아니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것은 A다. 그러니까 for A to be affirmed as A. A가 A로서 그 affirm 확인이 되려면은 A가 반드시 BA여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은 A다. 이제 이것이 딱 그 마음에 그대로 그 체화가 돼가지고 이해되시는 그런 분들은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서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쳐다보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그 불교 경전의 이제 구절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그 시기라이세스가 그 나름대로 그 구축한 이런 그 논리가 상당히 인기를 이제 끌었어요. 근데 금강경에 이런 게 있대요. 열애가 상이라고 칭하는 것, 이것 자체는 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이다. 부처는 32상이라고 한다. 부처는 32상이라고 한다. 그 32상은 32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진실로 32상이다.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붓다는 32개의 확인할 수 있는 그 마크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32개의 마크는 32개의 마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정말로 32개의 마크다. 산은 산은 아니다. 진짜 산이다. 이거 뭐 비슷한 논리 같은데. 그렇죠? 예, 김문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거기 핵심은 177쪽에 있는 음, 프라즈냐고 음, 위즈냐나 음, 비즈냐냐라고 할지 위즈냐냐라고 할지 이걸 구분한 것에서 음, 음, 출발해야 하는데 비즈냐나의 VI 위 음,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비즈냐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분별지입니다. 음, 분별지. 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다 맞아 크다, 작다, 부유하다, 가난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에, 양가적인 분별을 통해서 음, 사태를 인식하죠. 불교에서 이제 그것이 착오 혹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음, 거죠. 음, 조금 아까 인용문에 심은 심이 아니다라고 할 때 맨 어, 앞에 있는 심은 우리가 보통 음, 이해하고 있는 심입니다. 지금 내가 음, 내 마음의 상태를 음, 이러저러하다라고 음, 간주를 하는데 음, 그 간주 그건 진정한 의미의 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음, 거죠. 우선 그걸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음, 이거는 허상인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음,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 이거는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음, 진정한 의미의 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밖에는 지금 내 마음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내가 심 알고 비하인드 있는 게 심이야. 참된 게 아니다. 즉 음, 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음, 그런 이후에 그 참된 것을 부를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예,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이런 거죠. 제가 채팅창에 이거 이 책 영어 원문 전문을 인터넷에서 봐서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여기 번역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178페이지에 음, 첫째 단락에 말이죠. 연결어인 즉을 사용한 셋째 줄에
산스크리트어 원문은 연결어인 즉을 사용한다. 따라서 긍정이 바로 부정을 함의하는 부정 확인의 즉비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반야지의 논리가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을 보면은 215쪽에 그게 있는데 thus 215쪽 첫 번째 단락에 thus we may speak of a logic of affirmation in negation. 이게 바로 즉비. In which affirmation immediately entails negation. 이 논리 속에서는 긍정이 즉각적으로 부정을 뒤따른다. And negation affirmation입니다. 또 부정은 긍정을 뒤따른다. 이게 계속,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는 중간 사상, 용수의 중간 사상의 논리가 그대로 여기 재현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시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지 또다시 계속 이걸 반복해서 부정해 가야 하는 거죠. 불교는 그걸 추구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불교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고, 지금 스키다이사스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듯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게. 그 신을 부정했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신을 볼 수 있다. 이게 포텔리게 God beyond God 혹은 God as a symbol of God. 제가 그 예수는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걸 부정해야만 진짜 예수를 볼 수 있다 이거거든. 여기도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하는 그런 30 이상 뭐 발에 뭐가 있고 뭐 손이 어떻고 하는 그런 30 이상을 30 이상 그 현상상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말한 대로 분별지에서 생긴 그런 그 지식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만 진짜 30 이상을 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차원이 다른 30 이상. 끊임없이 우리 언어의 한계, 나아가서는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는 현상적인 인식의 한계,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게이션 해야만 어프메이션이 생기고 또 어프메이션이 생기면 또 니게이트하고 또 니게이트하면 또 어프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 그 불교 철학의 엠티레스.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다 할 때 이걸 약간 소문자 A로 했으면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 같은 A를 전부 붙여가지고 하긴 하지만 하여간 네가 생각하는 A는 아니다. 그죠? 네가 생각하는 A는 아니다. 그래서 그건 A다. 또 그렇지만 그것이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선의 그 요체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겐이 얘기했던 이 얘기를 조금 현대인이 알기 쉽게 이제 풀이를 이제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최초의 제기한 일반적인 인식,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통 인식, 그것은 이제 부정이 되고 그 부정 자체가 부정이 되어 우리를 다시 본래의 긍정으로 돌려놓는다. 이것은 일을 수행하는 우회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이 길을 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의식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즉 지혜의 관점에서 혼자 영적 각성을 통해 삶을 바라볼 때 바로 처음부터 사는 삶이고 강하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rdinary consciousness 이것이 이제 부정이 되고 부정 그 자체가 또 부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한 차원 높은 그런 긍정의 차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타력인데요, 타력. 이 타력이 뭐냐면은 정토종에서 신한테 빌잖아요. 아미타불한테.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세상을 때문에 극락에 탄생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거나 뭐 하여간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자신의 노력으로서 신의 근데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을 자력이라고 그래요. 자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신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래서 그 신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연부를 열심히 하라. 연부를 하면은 아미타 부처가 거기에 그 감응을 하고 그다음에 너에 대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가지고서 뭔가를 이루어준다 할 때 그 구절을 보면 자력이라는 거죠. 자력. 그런데 타력은 뭐냐면은 네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힘이 일부로부터 너를 이제 구원해 준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어떤 구원하는 힘을 네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처의 어떤 힘 자체가 너한테 와갖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타력이 왜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 건지,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건지, 뭐 등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토 진종의 핵심 교리는 이거는 뭐냐면, 타력이 있다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구원을 해 주는데, 구원을 해 준다는 것을 네 스스로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의 힘이 다가온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거대한 어떤 구원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아무 의심 없이. 아무 회의 없이. 그러면 그 타력이 너한테로 다가와서 너를 구원해 준다. 그리고서 네가 염불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 그것이 정토종하고 정토진종, 정토신앙의 진짜 정토신앙이라고 이름 붙인 정토진종. 이것의 그 핵심 이제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인데 조선 불교에는 이제 정토진종이 없어요. 없는데 전부 자력을 자기 힘의 노력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연부를 하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자력이죠. 자력 신앙의 전통이 한국에 있어서의 정토 신앙의 본줄기인데 일본은 그것도 있지만은 더 큰 호응을 받고 세력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이 타력을 중심으로 한 정토종이에요. 정토 진종이라고 하는데 네가 아무리 뭐 구원해 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매달리지 말고 네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신이 있다고 믿으면 진짜 믿으면은 그 타력이 너에게 와서 도움을 준다 이런. 그리고 그 뒤로 감사의 표시로서 너는 연부를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신란이라는 그 정토진종의 창시자인 사람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이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있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일본 사람들은 매료가 됐어요. 매료가 되고
많은 신도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 이 일본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정토 진종의 구조가 기독교하고 뭐 거의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루터하고 같다고. 그렇다고요. 예, 음, 루터가 그 믿음으로만 솔라 음, 피데 하는 게 신론하고 같고, 음, 또 루터도 그 신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신랑도 그 결혼하는 걸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음, 그래서 여러 면에서 루터하고 신랑을 비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프리츠 뷰리라고 바젤 음, 대학의 그 불교 학자도 그 야스퍼스 제자인데 신랑을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 다이사츠가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그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은 자신의 이후에 있는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그 대상에 대한 지적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정토 진종을 포함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일부의 상대가 없는 그런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만유의 실체라고 보는 참마음은 일심이다. 그러니까 그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뭐 그래서 그걸 일심이라고 해서 요 타력을 설명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그것의 그 내용이 쓰여진 글이 요겁니다. 요거 요 교행신증이라는 책인데 이것을 요 신란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이 그 정토 진정의 이제 핵심 교리가 되고 이제 이것이 바로 타력 신앙이 되면서 타력의 이제 신심이 되는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타력에 대한 위선속 이런 것에서는 이런 신의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적으로 어떤 연결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밖에서가 아닌 너의 밖에서가 아닌 그런 곳에서부터 이렇게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그, 그 완리스, 갓 하나가 된 것의 마음에 대한 믿음으로 뭐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용어는 교신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것이 요 어디 세기 다이세츠의 그 길게 이제 인용되어 있는 네,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일심을 믿는 마음을 정토진종에서는 듣는다고 하고 선종에서는 본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듣는다고 아까 얘기했던 지배 풀이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본다고 하는데 정토 진종에서는 이제 듣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것을 듣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페이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너의 어떤 그 구원을 이제 작동시켜가지고 구원을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타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 진정에서는 부처 이름을 듣는 경험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이제 규정한다. 상당히 아주 티베트 종교하고 티베트 불교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루터가 얘기한 그런 그 기독교의 그런 측면하고도 어,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 쓰인 부처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처 이름은 인간의 음성으로 읽히고 우리는 그것을 귀로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답을 남에부터 하면서도 자기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음성을 자기가 바라고서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신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에 비해 선종에서는 감각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을 본다는 말로 일괄해서 칭하고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아까 그 김영수 선생님 말씀하신 정토 진정에서 말하는 듣다와 선종에서 말하는 보다는 동일한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케다이세츠는 이 선종하고 정토 진정을 뭐 그 레벨에 있어서 방법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듣는 것이 더 한 격이 더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 진종에서는 듣다. 그리고 이 선종에서는 보다. 이것이 정토 진종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토 진종에서는 이것을 타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정토 진종에서 얘기하는, 정토 오종에서 얘기하는 남해암탑으로 자기 열심히 뭐 해가지고서 그 힘으로 부처의 어떤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그 거리가 이제 먼 거죠. 먼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 어떤 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그 나무 아미타불이잖아요. 근데 나무라는 뜻이 먼못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귀의한다. 나무. 먼못에 귀의한다. 넌 여기서 안식처를 찾는다는 뜻인데 아미타불에 귀의를 한다. 아미타불에서 안식처를 찾는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그 정토 중에서는 아미타불에 귀의를 하니까 도와달라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아미타불이 와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력이라고 하는데 이 정토 진정에서는 그렇게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하고 일체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자기가 듣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토진정의 이제 핵심이라 그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을 본다, 부른다, 듣는다 하는 것은 세상 일반 논리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A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범주의 감각적인 그런 그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타력, 휴양의 신심은 찰나를 초월하는 그 성불의 길이다. 그래서 이 정토진 중에서는 이런 그 아미타불의 그 소리를 듣는 것, 그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성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뒤에 정토 진정을 할 때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핵심은 그 신심이고 그 아미타불을 듣는 것, 이런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건너뛰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 나중에 이제 질응답은 요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사마츠 시니치라는 사람인데 아주 극히 현대적인 사람이죠. 1980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양반도 니시다 키타로 철학을 했어요. 이 니시다 키타로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내년 하반기부터 할 그 내년은 니시다 키타로에 관한 그 철학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한 5번인가 4번인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가장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철학자의 그 영향을 받은 그 한국의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많고, 그 한국에 예전에 박정홍 그 박사라고 있어요. 박정홍 박사. 그 무에 관한 연구. 이 사실은 가만히 그 니시다 키타로의 그 철학하고 이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묘신질의 묘심사에서 이제 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젠을 대중적으로 이제 펼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바라고 있는 글들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 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무. 나가 있고, 내가 있고, 영원한 신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고 상정을 할 때, 요 세계가 이제 부처님의 세계일 수도 있고, 유교에서는 리의 세계일 수도 있고, 성의 세계일 수도 있고, 태극의 세계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 불교 기반을 둔 일본의 많은 철학자들이 요것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무의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무. 근데 이 무보다도 더 큰, 이 뒤에 있는 신까지 전부 조정하는 신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이 절대무라고, 절대무. 이거는 뭐, 이 신이든, 뭐, 태극이든 뭐든, 이게 실제로 저희가, 뭐, 보거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것을 저희가 신이라고 했을 땐 진짜 신이 어떤 그 형상을 갖고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또 선에 있어서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교에서 태극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무슨 모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 붙이기는 전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재밌는 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무라고 생각해요. 무,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근데 그 무가 저희가 생각하는 무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르다.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절대무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 히사마치 시니치는 있는데, 이런 이 일본 동양을 지배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 무가, 그 무라고 하자. 무라고 할 때 그 무가 이 서양에서 생각하는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경을 쓴 것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무하고는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양적인 무라고 부르는 것은 동양의 독특한 무이며 서양 문화와 대조하에 특히 동양다운 문화의 근본 계기이자 불교의 정수 또한 선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나아가 나 자신의 종교 및 철학을 이루는 어떤 그 스스로의 증득, 자내증이다. 그 self-realization, 내 경험에, 내 자아실현에 살아있는 어떤 경험이고 내 종교와 철학의 이 기본이다. 이 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냐면은 이 동양 문화의 그 기반은 무라는 거예요, 무. 근데 그것이 예컨대 유교 문화에서는 그 동양 문화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기반은 태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선종교, 선불교에서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무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선의 본질이고 불교의 정수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가 아니다. 특히 서양에서 생각하는 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면서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동양적 부는 뭐 빈사자 부정어지, 이 빈사자 부정 말이 잘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번역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프레디케이트인데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는 어느 것도 아니다라고 할 경우 단순히 시는 신이 어느 것도 아니며 시는 신이다라고 할 뿐 아니라 시는 일체 빈사를 끈데 이것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인사라는 건 형용사, 네, 형용사 모든 그 빈사가요. 예, 왜 모든 빈사라고 했죠? 이거 빈사. 뭐 자기네들이 쓰는 말이 뭐 예, 이거 뭐 어떤 그 언어학에서 쓰는 프레디케이트, 언어학에서 쓰는 용어로 빈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프레디케이트. 네, 이렇게 썼습니다. In the case of God, not anything at all. God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쉽게 제가 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네, nothing을 nothing이라고 부르지 말고 nothing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nothing. nothing. 보통 thing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음, 이것은 nothing이라고. 보통 거는 다 being이잖아요. 네, 이 보통 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non-being, 음, non-being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없던 게 네, 아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무엇, 말로 할 수 없는 무엇,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좋다. 서양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God, beyond God, 뭐 아까 말한 대로 폴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God은 진짜 God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그 음. 어떤 무엇, ultimate ground of being, 그것이 이제 진짜 그다 하는 거 거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불교하고 그 용어하고 좀 섞어가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 빈사적이라는 거는 이거 음, 오역입니다. 빈사하면은 보통 목적어를 가르치는데 음, 프레디키트니까 수어입니다. 네, 그렇죠. 수어적인 부정이 음, 아니다. 여기 음, 우리가 말하는 무라고 하는 것은 수어적 부정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의 is not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음, 뜻이죠. 음, 앞에 첫 번째는 존재 부정으로서의 nothing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음. 여기는 에, 비, 에, 에, don't, don't be라고 해야 되나? not be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념으로서의 무가 남았네요. 그건 무슨 뜻인지 봐야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도움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해가 이제 조금 더 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 동명적인 그 무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빈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페이지 수를 제가 표시했고요. 이것을 이제 불교의 어떤 경전에서 어떤 구절하고 찾아가지고 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이게 동양 서양을 너무 이렇게 갈라놓는 것은 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거 서양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마시스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 비잉은 비잉이지만은 비잉을 넘어서는 어떤 것은 음, 운두란트라 그래가지고 네, 동양에서 말하는 그 무극, 태극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양의 어느 레벨을 하고 서양의 어느 레벨을 비교하느냐지 음, 무조건 동양은 이렇다, 서양은 이렇다 이런 거는 요즘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여기는 뭐 그냥 자기네들 말한 것은 동양적이고 뭐 서양은 그런 음, 게 없다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그, 오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 음, 글은 이제 1946년에 쓰여진 것이고 음,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이런 식의 동서양의 대비 논리에 음,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 아닐까 싶어요. 음.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 이 사상가들이 불교 기반을 갖고 있는 사상가들이 이런 그 굉장히 큰 문제, 아주 보통의 논리로
아니면 일상적인 언어로서 이해하기 힘든 그 글을 쓴 게 되게 좀 젊었을 때였더라고요. 되게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과감하게 막 던지고 막 그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서양하고 다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무는 유무의 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차원을 더 넘는 어떤 것이었. 그것이 그 열반경이 거기에도 있단 말이죠. 불성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무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그것이 절대무라는 또 개념이 이제 그 리스다 키타로 쪽에 오면서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신이 무에서 하늘과 땅, 식물, 인간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정확하게 참된 창조라고 불릴 수 있는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기독교의 신으로부터 우리는 창조의 완벽한 생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존재는 실제로 우리에 의해서 확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존재는 우리 또는 그 밖에 누군가에 의해서 실제로 되어지는 인간은 단지 가정되어 믿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상 또는 사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이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한 건 그런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물과 파도를 얘기하면서 모든 물결은 물 밖에서 물에 비춰오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생겨서 더구나 물을 떠나지 않으며 사라져 물로 환원되면 물로 되돌아가고도 물의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건 저번에 그 보았던 그 누군가의 글에서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동양적 무는 주체로서의 물에 비둘 수 있는 이 마음이다. 동양적 무의 능조성은 어디까지나 물이 주체가 된 물결과의 관계에 의해 비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 생겼다 사라지는 물결을 주체로 삼는 것 같은 인간의 통상적인 자신이며 이 주체가 물결에서 물로 환원되고 바뀌는 점에 동양적 무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 김윤수 선생께서 도움 주신 말들이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다이제츠, 스리키 다이제츠하고 같이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간 너무 갔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가라케 준조인데요. 가라케 준조는 마찬가지로 니시다 키타로에서 철학을 이제 배웠고, 이 사람은 조동종하고 정토진종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 정토 진종하고 이 선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도 현상이고요. 그래가지고 문예 비평을 하다가 후에는 일본 전통 문학, 그 전통 미학, 그 일본인의 감성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글을 많이 썼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왜 관심을 갖냐면 제가 이 미학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뭐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 미라는 그 사람들의 아름답다는 그 가치 개념의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곳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본 이제 사람인데, 상당히 나름대로 그 핵심을 찌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일본의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성을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무상.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것이 없고 다 그냥 흘러가는, 사라져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인의 감성.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미의 이 바탕을 이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도식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세계를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 영화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고, 자연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관계, 요거의 작동 원리를 나름대로 체계화한 사람이 가라키 순조인데, 요것에 서로 간의 작동 관계가 작동되는
일본인의 어떤 그 나름의 특유한 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형성이 된 문화적으로. 그거를 일본인의 그 센시티비티, 일본인의 뭐 감성이라 할 수 있고 감수성, 일본인의 감정 구조, 일본인의 미감, 미의 가치 뭐 등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탐구를 한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그 불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 일본에는. 자, 여기서 쓴 것이 뭐냐면 일본의 그 미의 가치를 얘기하는 키워드가 이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일본 사람들의 저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워 할 때 그 감동을 받고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일본의 경우는 이 네 단어로 그 지백을 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가 이 모노노 아와레라 가지고 내가 있고 자연이 있고 타인이 있어요. 이럴 때 이 둘의 관계, 감정의 교류, 감각. 요것의 핵심이 모노노 아와레인데 뭐냐면 이 모노 아와레는 여기 이렇게 이제 일본 말은 모노 아와레 그 모노 대상이 있고 약간 슬픔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무를 봤을 때 어떤 아름다운 나무를 봤을 때 내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나무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나무에서 다시 나와. 그럴 때 서로 공명이 되는 감각. 요것이 이제 모노노 아와레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 있고 타인, 어떤 뭐 돌이 있어도 좋고 하늘이 있어도 좋은데 다 어떤 대상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때에 그 합쳐지는 그것이 이제 모노노 아와레. 아주 민감하게 그 작동이 되는 어떤 그 센시티비티를 모노노 아와레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본 사람들은 풀을 한 포기 봐도 풀 속에 어떤 영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풀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하고 교류를 하고 다시 나와서 또 풀을 보고 하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감동을 하고 자기가 그 어떤 영감을 얻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모노노아레라고요. 그것이 인간과 나하고의 관계로 됐을 때는 그 다른 용어가 있는데 이끼라고 그래. 이끼.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그 서로 관계가 교류되는 그 감정 구조가 좀 독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끼라고 하고 보통 물적인 대상하고 얘기할 때는 모노노 아와레. 근데 요거를 그 잘 캐치해가지고 전개한 사람이 그 일본의 국학자 중에 모토리 노리나라고 나와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한 거고요. 그다음에 와비 사비는 이게 뭐냐면은 나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세 개의 관계. 그러니까 와비사비는 여기서는 무상하고 똑같은데 그 잠시 머물다가는 존재. 머물다가는 존재지만은 그 머물다가는 존재로 잠시 있다 가는 걸 끝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자연을 보고 자연도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꽃이 피고 나무가 컸다가 낙엽이 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느끼는 어떤 그 감정 구조. 요거를 와비사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실린 글은 그 중에서 이 사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유견이라는 그 미적 가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영원한 거 영원. 영원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제 그 속에서 어떤 그 미적 감각을 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가라키 신조인데 뭐 복잡한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는데 이제 간단히 몇 가지 이제 보기로 하죠.
자, 일본 사람들이 왜 무상한 이 무상을 이 가슴속에 끌어안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됐는지에 대한 약간의 배경을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최각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미 왕조적인 덧없음을 취급한 부분에서 썼던 덧없다, 덧없는 것이 뭐 도견에서 비판 부정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 뭐 등등등 해가지고 덧없는 목숨, 덧없는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자체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 맥락이 뭐냐면은 이 고대 왕조에서는 이 가장 중시되었던 미적 가치가 요 아입니다. 아. 이걸 일본 말로 이제 미합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아한 것. 이것이 왕조 귀족들의 그 가장 중요했던 감정이에요. 감정이고 문화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왕조가 고대 왕조가 사무라이 세계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이제 바뀌어 가는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무라이한테 그대로 전수가 돼가지고 더 심화가 돼서 이제 중세 그 미학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게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어, 이 겐지 모노가타리를 잘 보면 여기에는 요 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쓰러져 가는 어떤 무상함, 적막함, 덧없음 등등의 그, 어, 어떤 감정 구조, 느낌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연애 소설인데, 이것이 고대 왕조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나온 그런 소설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일시적인 덧없음, 지나감의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 구조를 갖고서 다시 바깥 세계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거기에서 인생의 덧없는 인생, 덧없는 이 세상이 생긴다. 이러한 덧없는 감정이 이 무사의 세계, 사무라이죠, 사무라이, 중세, 남성의 감정으로 옮겨가면서 이 무상감이 어떤 정서의 그 기본 흐름이 이제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사무라이들이 이런 무상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기- 그, 어, 무리 없이, 반항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냐면 서로 죽이고 뭐 죽는 그런 사이잖아요. 끝없이 서로 투정을 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불교적인 개념들하고 연관되어지고 그 불교 의례들을 항하면서 이런 무상감이 이들의 정서의 어떤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논한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시하는 키워드가 요 무상입니다. 무상. 그 무상도 불교적인 무상관. 이것에 의해서 일본 문화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지면 스스로 배를 갈라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는 잠시 있다가 하는 것이고, 그냥 무상한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무상함을 통해서 영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 그, 뭐,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갈 때는 이슬 같은 목숨이라고 하듯이 또한 무상의 금세 이르는 무상신속이라고 하듯이 생명의
종국 죽음으로 관념되었다. 그래서 결국 무상한 생사 다음에 영원한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 그 자체가 열반, 생사가 그 정멸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요 무상, 덧없이 흘러감, 잠시 있는 것, 요 자체를 더 끌어올려가지고 영원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이 삶 자체가, 그냥 삶 자체가, 무상한 삶 자체가 단순하게 슬프다, 잠시이다, 뭐, 덧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성불의 차원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갈라도 이 덧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체가 그냥 성불이고 그 자체가 그 영원한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 구조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해가 된다 하는 그 논지를 폈는데 상당히 이 가라키의 이론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약간 사적으로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무상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의미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추구를 이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덧없고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허무한 거죠. 허무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시도들을 인간들은 이제 해왔다. 해왔는데 어떤 것이 딱이 그 일본인의 그 추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 일본의 문화의 어떤 핵심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좀 준별이 되는. 그러면서 그 전개하고 있는 얘기가 첫 번째, 그냥 다 무상하다고 하면은 너무 허무하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유의미화하는 그 시도로서 사람들은 시간에 시작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한 측면, 그러한 부류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우주 창조자, 창세기 창조주 이런 것들 얘기하는 문화는 여기에 속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도는 이제 끝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종말에는 그 뭐 영원한 어떤 행복이 실현된다 할지 아니면은 그 이상적인 어떤 곳에 이제 이른다.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문화, 그런 흐름도 있다. 해서 뭐 종말을 거친 승천, 정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제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현대인이 많이 이제 그 아니면 천대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세 번째 그 시도는 소위 그 역사주의다. 점점 뭐 공업도 진보하고 뭐 지식도 진보하고 뭐 종교를 통해서 뭐 종교 시설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점점 하다 보면은 그 진보가 되고 그런 진보를 믿음으로써 시간을 유의미화하는 그러한 그 흐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순간 그 자체를 하나하나 그 순간 하나를 그 영원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일본 문화에 어떤 그 특징이 있지 않냐 하는 그 주장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현대인의 보편적인 시간관이라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뭐 소위 기독교 아니면 신의 왕국 아니면은 사회 정토종에서의 그 극락 세계 이런 것이 있다고 믿고 생활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첫 번째는 첫 번째 시간이 있고 창조가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종교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일본에 있어서의 자기가 볼 때는 어떤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상이 즉 열반, 생사가 곧 정멸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의 그 미적인 그 감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은 이것이 순간적이고 덧없고 무상하지만은 이것이 영원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이 순간 무상함, 그 덧없음 자체가 바로 영원하고 그 분리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데에 그 일본인의 어떤 그 센시티비티가 있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그거를 그 캐치하는 키워드로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어떤 그 미술사라 할지 그 미적 그 가치라 할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서술이 되고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이 와비사비잖아요. 와비사비인데 이런 감정에 딱 맞는 그 조선의 물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선의 찻잔이에요. 찻잔인데 조선서는 거의 그 찻잔 취급을 못 받는 아주 못생긴 찻잔이 여기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일본의 그 조선에서 만든 그 못생긴 찻잔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국보가 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해하면 비교적 조금 좀 잘 보이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처음 가서 그 니시코시 백화점에 갔더니 네, 도자기를 파는데 보니까 아주 비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값이 싸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뭐 보잘것 없이 보이는 것은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값 매기는 거 간단하다고 내가 안 좋아할 것은 비싸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싸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와비 사비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음, 일본에서는 뭐든지 퍼펙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rfection of imperfect 불완전해야만 완전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그 일본 왜 니코에 가면 그 뭐야 양명문이라고 음, 요메이몽이라고 있는데 너무 퍼펙트하면 귀신이 그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 해를 끼친다 그래가지고 기둥 하나를 까꾸로 해가지고 했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아까 찻잔도 얘기했지만은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뭔가 좀 힐루비쭉하게 경상도 말로 힐루비쭉하게 해야만 그게 아름답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캐나다에서 집 하나를 지었는데 그 레일을 지을 때 그 본 따가지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 저기 막대기 하나를 까꿀로 세운 적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뭔가 아주 날씬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좀 이게 뭐 이게 와비하고 사비가 따로 떨어지는 거죠. 예? 같이 와비하고 많이 쓰고요. 예, 따로도 하고 되게 같이 많이 합니다. 예. 아비사비. 그래서 그 제가 학교 그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 와비 사비 할 때 뭔가 하여튼 좀 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뭔가 이렇게 고졸한 거 고졸이라고 말을 쓰는데 고졸한 거하고
관계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된 걸로 일본에서 또 저도 좀 동감을 하는데 건축물이나 이 집 안의 구조나 그다음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 겉, 겉이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진가가 있는 그걸 이제 일본 한자 중에 옥구라는데 옥구를 한자가 한국어로 온가 뭐예요? 그 속으로 들어 옥구 근데 하여간 옥구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겉이 아니라 겉은 이렇게 표잖아요, 표. 근데 리인데 표리라고 하는데 리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거기에 진짜 자기네들이 표현하고 싶은 미를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구조가 집도 그렇고 어떤 그 사원의 구조도 그렇고 이 궁전 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레이어가 하나 둘 쌓여가면서 그 미를 표현하는 그런 형식을 이제 취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오지 할 때 오 아니에요? 오죠. 예, 예. 옵니다. 오.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제 겉에서 화려한 거는 이제 여기는 좀 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좀 슬퍼요. 조금 잔잔하게 슬픈데 이게 아주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하는 그것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이것이 결국은 그 생존의 조건, 환경 속에서 생겨나고 거기서 함양이 되고 발전이 되고 배양이 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상적으로 전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 경제 구조라 할지 정치라 할지 이 마을 생활이라 할지 이런 등등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세 때 이제 많이 원점을 이제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 일본의 중세라는 데가 중세 시대가 이게 보통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오랜 세월을 이제 살아왔던 그런 시대인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배가 고팠던 시대야.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근데 거기서 의미를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종교도 만들어서 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뿌리를 이제 저는 물적 기반 그거에 이제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와비사비의 그 한자가 음, 여기 못 보던 글자. 음, 근데 지금 자전을 찾아보니까 낭망할 차 이렇게 되네. 음, 음, 한국어는 음이 차네요. 음, 낭망하고 고요한 상태. 뭐 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와비 뭐 여기다 서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 앞에 있는 인이 있잖아요, 인. 네. 여기 대신에 말씀 원자를 붙이면은 네. 이게 사과한다는 뜻이 사과. 아, 아, 우아비스르. 아. 어, 이, 보통 많이 안 쓰는 한자죠, 이게. 그렇죠. 예, 많이 안 쓰는 한자죠. 그런데 이 일본에서 가장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전통에서 일본을 가장 대표하는 문화가 뭐냐고 했을 때, 남바관이 오차예요, 차 문화인데, 그 차 문화가 어떤 차냐 하면은 요차예요, 요차. 와비차예요, 와비차. 아, 와비차. 차 문화가 왜 일본 문화를 대표하냐면은 무슨 차가 참 맛이 좋아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차, 그 차를 같이 사람들이 차라는 것은 사람들이 두세 명,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서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담소를 하고 평화롭게. 그래서 뭔가 자기네들 삶의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는.
이제 그런 그 장소가 되는데 그 차의 대표가 와비차예요, 와비차. 와비차. 밀크쉐이크 같은 거, 와비차라는 건 밀크쉐이크. 차의 종류입니까? 찻잎의 종류에? 와비가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비차라는 게. 그런 분위기. 그런 예, 분위기를, 예. 그런 장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예, 그 찻집이 초가집 같은 찻집 조그만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다미 한 장 깔아놓고 쭉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 벽에다가 서예 하나 걸어놓고 아니면 그 그림 조그만 하나 걸어놓고 그다음에 못생긴 찻잔에 앉아가지고 마시잖아요. 그 찻잔이 조선에서 거의 뭐 눈도 안 주던 그런 못생긴 찻잔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려 앉아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그 분위기가 그 와비차인데 일본의 재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모으면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이상이 뭐냐면은 자기 그 집안 정원에 조그맣게 초막 하나 짓고 거기에 찻잔 모아가지고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차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와비라고 하는 게 그냥 글자 그대로의 뜻, 이거는 간소함, 이런 약간 뜻이, 슬픔이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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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슬픔, 안소하고 차분한 아치라고 했는데. 슬픔 아니면은 좀 사비대의로 뭔가 좀 쓰러져가는 적막함. 음. 그 꽃이 핀 게 아니라 초겨울에 갈대가 바람에 흩날리는 그 쓸쓸한 강. 뭐 이런 감정이에요. 그 이제 글자로 보면 와비사비의 사비가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음. 와비가 글자상으로 글자 자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본의 한자는 음. 한자의 뜻이 그대로 채용된 게 아니라 글자를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오는 거. 그걸 앗대지라고 하는데 그런 그 앗대지가 많아요. 예, 그런데 모노노 아와레도 이게 그냥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인데 이걸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글자를 갖다 따온 거예요. 그냥. 요 슬픈 요자를 갖다 따온 거예요. 이게 모노노 아와레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한자로 머릿속에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모노노 아와레가 이 가슴에서 이렇게 우러나와. 음. 근데 마찬가지 이제 와비사비도 마찬가지. 차도 한번 가봤는데 음, 그 놀란 게 그 이게 그 말차에서 음, 그 서양의 밀크쉐이크 비슷하더라고. 음, 퍼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루를 이렇게 떠내는 예, 그 숟가락, 조그만 숟가락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말할 수 없이 비싼 거예요. 샤크.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면 말할 수 없이 비싸고, 또 서로 담소한다 그러는데 담소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아주 그 격에 딱 맞게 해놓은 그 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그냥 마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번 빙글 돌려가지고 하여튼 격식이 너무너무하네 그게. 음, 근데 격식에 맞추면서도 거기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거. 그 내가 그 좋은 예로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 모자를 썼잖아요. 다 같이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다 써야 되지만 그래도 좀 삐딱하게 쓰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독창성이 나온 것처럼 그 다도를 하면서 그렇게 격식이 있으면서도 거기서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기본적으로 그 사무라이들의 그 차도인데 들어갈 때 방이 문이 조그매요. 음, 그건 뭐냐면 그 무기 같은 걸 거기다 다 벗어놓고 거기는 이제 자연 그 인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사무라이라는 그런 의식 없이 들어가서 그 자기 그 존재 자체를 즐기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체로는 굉장히 관계가 되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그 공간이 차실이 굉장히 작은데요. 우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이 우주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꽃병들이 있고 그리고 그 차 물을 이렇게 데우는 숯이 있는데 먼저 들어가면은 꽃하고 꽃한테 인사를 하고 그 불한테도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차실에 들어가면은 보통 사람은 뛰어넘어서 뭐
우주에서 몸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주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우주 공간에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되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그게 아주 신체 완전히 신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실 때도 찻잔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찻잔을 꺼내주는 그 찻잔 기운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쪽으로 돌리고 막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정확하게 하면요 요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굉장히 단정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져요.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단아해지고 일종의 신체 단련, 정신 단련, 네, 일종이죠. 이거 굉장히 남성 중심인데요. 네, 요즘 여성도 하지만 그래서 저번에 하고 이야기한 한국에 가보니까 요양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하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 병원이 엄청 눈에 많이 띄고 그리고 뭐 튼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관절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그게 별로 없거든요. 일본 지금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것만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아마 일상적으로 차를 마실 때도 정자를 하고 굉장히 몸에 힘이 흘러있기 때문에 요통이 별로 한국 사람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나이 들어도. 아마 신체론이고 사무라이 문화고 남성의 문화고 그리고 새로운 우주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재탄생 다시 한번 탄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된 게 지금 한 5년 더 됐는데요. 직접 좋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고 자기를 버릴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 오시면 같이 한번 체험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여기에 이제 내가 있고 타인이 있고 다른 바깥이 있고 그러면서 영원한 사람들은 다 영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추호를 이제 그리는데 요 셋이 접하는 접점, 요 접점에 각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센시티비티, 미적인 감각, 가치 이런 것이 배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요 접점에 있는 요 것들이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조선의 경우는, 야, 여기에 관한, 이제 저도 찾고 있어요, 지금. 조선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전부, 저기, 다른 분들도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모든 분야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 다 있고, 이제 그것이 잘 기술이 되고 좀 논의가 되면은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월도 볼 수 있고, 타인도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하는 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국에는 이게, 꽹과리가 있어, 꽹과리. 이 꽹과리 소리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듣는, 옛날 전통적으로 듣는. 놀이의 장소에서 타인과도 교류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뭔가 신의 세계하고도, 영혼의 세계하고도 접촉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그런 생각 해봤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 가라키 신조는 나름대로 논리를 전구했고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일본의 논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 유겐이라는 말은 중세부터 있었고요. 와비사비도 중세부터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노나와레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걸 비교적 근세에 와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